네, 안녕하십니까.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예,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7페이지 보면 상인법 2조의 적용 범위 2항에 이 내용 있죠. 1항 단서에 따른 보증 금액을 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이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이런 내용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어렵다는 부분을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법 제2조 3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1항 단서 이게 단서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 내용이고요. 에도 불구하고 제3조 대항력 등 제10조 1항 계약갱신요구권 1호에서 8호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 2 계약의 갱신의 특례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 4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등 제10조의 5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까지의 규정 및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게 길게 연결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법조문을 불러드렸는데 그래도 모르시겠죠. 예. 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 규정이 일반인들이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법 규정을 다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예. 환산보증금 이하의 세입자들은 상인법 전부를 적용받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산보증금 이하,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그 이하의 세입자들은 상인법 전부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예. 예를 들어서 뭐 경남 통영이면 3억 7천인데 3억 7천 1원인데 세입자들은 크게 그러니까 초과하는 세입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가지를 법규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산보증금 이하 세입자들은 상인법 전부를 적용받고요. 예. 초과하는 세입자들 있죠. 1원이라도 초과하는 세입자들은 요 네 가지를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금 기회 보호권, 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임 연체와 해지 의 일부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네. 자, 1, 2, 3, 4. 예. 이렇게 되시고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이 법조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제가 밑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본인이 상인법이 적용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상인법 전부를 적용받거나
그중 일부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며, 만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위와 같이 1번부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적용받고, 그 외의 법적 문제는 임대차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럼 임대차가 뭐가 있나요? 좀 있으면 다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그냥 멀리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씩 한 계단씩 올라가시면 다음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궁금하신 거는 뒤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 또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대항력 등 이 부분도 대항력 부분은 대항력 파트에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적용받을 뿐 확정일자를 통한 후순위 채권, 자보다 우선하에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예, 나오죠. 예. 요까지만 좀 이해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1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대항력 등만 대항력만 적용받는 말입니다. 대항력. 그러니까 제3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이라는 거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사람한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른 느낌도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임법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임법은 금액에 제한이 없죠. 예. 그렇게 되면 뭐 100억을 제가 뭐 보증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순위를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상위법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위법 대상자들은 보증금을 결국에는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보증금을 변제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전세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후순위 채권, 최우선 변제 등은 경매 파트에서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뭘 흐르듯이 가십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로서, 만약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관할관청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세입자는 대항력권, 이사, 주민등록 이 결여 빠졌다는 겁니다. 된 상태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을 뿐 그 외 주임법에 따른 법 적용은 전부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적이지만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만약 주거용 건물, 예, 주택일 경우에 임차인 세입자가 관할관청,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근데 그 세입자가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안 했습니다. 예,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맞죠? 여기서 이거는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이사, 주민등록 두 개가 돼야지만 가능한데, 근데 이 요건이 자, 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이지, 예, 주임법은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법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일 뿐 법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임법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 중에 대항력 인정 파트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법정을 받기 때문에 대항력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순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별도의 전세금 설정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그 앞에 전 시간과 동일한 내용의 뜻을 마치겠습니다.